사람이여.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끝내 못한 말이 하나는 남습니다. 이 이야기는 60년을 친구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야 그 말을 전한 두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경자와 순애는 같은 동네에서 18배 만났다. 시장통 좁은 골목에서 나물 한 광주리 이고 다니던 경자와 봉제 공장 3층 미싱실에서 하루 12시간씩 바늘을 밟던 순애. 둘은 우연히 같은 날 같은 시간 공중 목욕탕에서 마주쳤고 때밀이 아줌마 하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다. 경자는 공장 노동자와 순애는 버스기사와 아이도 같은 해 낳았다. 경자는 딸을, 순애는 아들을. 힘든 시절 두 집은 반찬 하나를 나눠 먹으며 버텼다. 경자가 된장찌개를 끓이면 순애가 김치를 담아왔고 순애가 밥을 지으면 경자가 생선을 구워왔다. 남편이 술 먹고 난동을 부리던 밤엔 한 집에 모여 울었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다 지나간다고 위로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자매보다 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피보다 진한 세월이 두 사람을 묶어놓았다. 장을 보러 가도 함께, 병원을 가도 함께, 자식 결혼식에도 서로가 먼저였다. 하지만 60을 넘긴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경자는 시장 끝에서 순애를 봐도 고개를 돌렸고 순애는 경자의 이름만 나와도 얼굴을 굳혔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둘 다 입을 열지 않았다. 10년이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72, 순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하다. 경자는 503호 병실 앞에 서 있다. 유리문 너머로 산소줄을 낀 순애의 모습이 보인다.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손,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가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경자의 다리가 굳는다. 손은 문손잡이를 향해 뻗어지다 멈춘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머님, 오래된 지인이세요? 간호사가 묻지만 경자는 고개만 숙인다. 대답할 말이 없다. 지인? 친구? 자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머릿속엔 10년 전 그날이 떠오른다. 남편 장례를 치르던 날 빗속에서 혼자 조문객을 맞던 기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경자는 조의금 봉투를 정리했다.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하다가 손이 멈췄다. 순애의 이름이 없었다. 봉투를 다시 뒤졌다.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문자도 없었다. 그날 이후 경자는 순애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이유도 묻지 않았다. 평생을 같이 살아놓고 한 번의 부재로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동네에서 마주쳐도 투명인간 보듯 지나쳤다. 순애가 먼저 말을 걸어도 듣지 않았다. 처음 몇 번은 순애도 경자야 하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멈췄다. 경자는 병실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한다.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과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온다. 유리문 너머 순애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깨어날지 깨어나지 못할지 알 수 없는 얼굴. 결국 경자는 돌아선다.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온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날 밤 순애의 딸에게서 전화가 온다. 경자 이모, 어머니가 내일 못 넘기실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온 경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천장을 바라보다 벌떡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연다. 제일 아래 서랍, 오래전부터 열지 않았던 곳. 손을 뻗어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낸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온다. 흑백 사진. 젊은 시절 둘이서 손잡고 웃고 있다. 20몇 살쯤 됐을까. 경자는 머리에 파마를 했고 순애는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었다. 어디선가 사진관에서 찍은 듯하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없던 얼굴들이다. 사진을 보는 순간 분노가 다시 차오른다. 그날 왜 안 왔어? 장례식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경자는 혼자 상복을 입고
혼자 영정을 모셨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 남편 회사 사람들, 친척들. 경자는 고개를 숙이며 절을 받았다. 그때마다 입구를 힐끗 쳐다봤다. 순애가 올 거라고 믿었다. 아니,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후가 되어도 순애는 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경자는 조의금 봉투를 정리하며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했다. 순애 이름이 없었다. 다시 한번 뒤졌다. 역시 없었다. 그날 밤 경자는 결심했다.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듣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했다. 변명을 들어주는 것도 화해를 하는 것도 모두 사치였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가장 힘든 날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이 화해하라고 말릴 때마다 경자는 똑같이 말했다. 사람이 아니야. 차갑게, 단호하게. 그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경자 스스로도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굳혔다. 하지만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보자 가슴 한쪽이 찌릿하다. 미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경자는 사진을 도로 봉투에 넣고 서랍을 닫는다. 하지만 서랍을 닫아도 그 웃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경자는 눈을 뜬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올까? 문을 열자 순애의 딸 미경이 서 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 밤새 운 얼굴이다. 이모. 미경의 목소리가 떨린다.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미경은 손에 든 봉투 하나를 내민다. 낡은 편지 봉투다.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이 져 있다. 어머니가 미리 써두신 거예요. 제게 맡기셨어요. 경자 이모한테만 전해달라고.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경자 앞이라고 적혀 있다. 경자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는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선다. 경자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린다. 안에서 편지지 2장이 나온다. 글씨는 삐뚤지만 분명하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쓴 흔적이 보인다. 경자야, 그날 미안했다. 첫 문장부터 경자의 숨이 막힌다. 내 남편 장례식 날 나는 병원에 있었다. 아침 일찍 응급실에 실려갔어.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 내 남편 장례식 날인 걸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경자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준다. 경자야, 나는 내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 내가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힘들어할 때 내 병 이야기를 하면 너까지 무너질 것 같았어. 조문을 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나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 내 슬픔에 내 슬픔을 더하고 싶지 않았어. 편지는 계속된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았어. 시장에서 마주쳐도 고개 돌리는 거 봤어. 처음엔 설명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 얼굴을 보니 말이 안 나왔어. 내가 뭐라고 해도 너는 믿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참았어. 내가 날 미워해도 괜찮았어. 내 곁에 있지 못해도 내 인생이 편하길 바랐어. 경자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다음 문장을 읽는다. 경자야, 나는 혼자 병원 다니면서도 너를 생각했어. 항암 치료받으면서도, 토하면서도, 머리카락 다 빠지면서도 내가 시장에서 웃으며 장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 그게 나한테는 위로였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미안해, 경자야. 그리고 고마웠어. 평생 함께 해줘서. 경자는 편지를 뒤집는다. 뒷면에도 글씨가 빼곡하다. 순애는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다. 경자야, 나는 내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10년 동안 너를 보면서 생각했어. 내가 그날 말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수없이 고민했어.
경자의 손이 더 떨린다. 결론은 이거였어. 너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야. 남편 잃고도 장사 나가고 딸 시집 보내고 혼자 살아냈잖아. 나는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 병 이야기를 하면 너까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알아. 너는 강한 척 했을 뿐이라는 걸. 편지는 더 깊어진다. 경자야, 너 밤마다 울던 거 나는 다 봤어. 남편 장례 치르고 한 달쯤 됐을 때 내 집 앞을 지나가다가 들었어.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섰어. 내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경자는 그날을 기억한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째 되던 밤 혼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를 죽이려고 베개를 물었지만 결국 울음이 터져 나왔다. 순애가 그걸 들었다는 걸 이제야 안다. 미안해, 경자야. 내가 더 용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앞에 서서 나 아파, 도와줘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어. 너한테 또 짐이 되는 게 싫었어. 평생 너한테 얻어먹고 얻어입고 살았잖아. 마지막까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경자는 편지를 준 채 바닥에 주저앉는다. 무릎이 풀린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경자야, 나는 병을 숨긴 채 치료를 받았어. 혼자 병원 다니고, 혼자 항암제 맞고, 혼자 토하고, 혼자 버텼어. 사람들이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감기 걸렸다고 둘러댔어.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가발을 샀어.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 순애는 10년 동안 혼자 암과 싸웠다. 경자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순애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다. 경자가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때 순애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경자가 저녁장을 정리할 때 순애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경자야, 너는 항상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약한 사람이야. 나도 알아. 우리 둘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서로 기댔던 거잖아. 하지만 나는 내 삶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뒀어.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경자는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운다. 70이 넘어 터져 나온 후회의 울음이다. 편지지를 가슴에 꼭 안고 바닥에 엎드려 운다. 미안해, 미안해 하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경자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집을 나선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한다. 차창 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간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병원에 도착해 복도를 뛴다. 70둘 노인이 뛴다. 숨이 차오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503호 병실 앞. 어제 그 자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경자는 주저하지 않고 문을 연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가득한 방.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을 채운다. 삑, 삑, 삑. 심전도 소리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다. 얼굴은 더 하얗게 변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다. 경자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간다. 의자를 당겨 앉는다. 순애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얼음장처럼 차갑다. 경자는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싼다. 체온을 나눠주려는 듯이. 왜 말 안 했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왜 나만 모르게 했어? 왜 혼자 아팠어? 속삭이듯 말하지만 대답은 없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릴 뿐이다.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다고. 배신했다고. 경자는 순애의 손을 이마에 댄다. 눈물이 그 손등 위로 떨어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맘도 모르고 혼자 아프게 했어. 그때 순애의 눈이 희미하게 떠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초점 없는 눈동자가 경자를 향한다. 몇 초간 그 눈이 경자를 바라본다. 알아보는 것 같다. 순애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다. 웃는 건지 경련인지 알 수 없지만 경자에게는 웃음으로 보인다.
말은 못하지만 표정이 말한다. 와줘서 고맙다. 경자는 그 손을 더 꽉 잡는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10년 동안 놓쳤던 손을 이제라도 붙잡으려는 듯이 순애야, 나 여기 있어. 이제 안 갈게. 곁에 있을게. 순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른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는 남아있다. 경자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침대 옆에 앉아 순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는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다른 병실에서는 보호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503호와는 고요하다. 산소 호흡기 소리, 심전도 소리, 그리고 경자의 낮은 흐느끼는 소리만 들린다. 평생 미안했어. 사랑했어. 경자는 순애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댄다. 차가운 손이지만 경자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진다. 50년을 함께한 손, 반찬을 나눠주던 손, 등을 두드려주던 손, 눈물을 닦아주던 손. 이제야 서로의 시간이다. 10년 늦었지만 이제야 마주한 시간이다. 경자는 순애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새벽이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다. 순애의 손을 잡은 채로 새벽 3시 병실은 더 고요해진다. 복도의 발소리도 뜸해지고 간호사들의 순찰도 줄어든다. 경자는 여전히 순애의 손을 잡고 있다. 손은 점점 더 차가워진다.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해진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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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간격이 들쑥날쑥하다. 경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순애의 얼굴을 바라본다. 숨이 거칠어진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간격도 길어진다. 경자는 순애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댄다. 속삭이듯 하지만 또박또박 말한다. 순애야, 들려? 대답은 없다. 하지만 경자는 계속 말한다.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목이 메인다. 하지만 참는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말해야 할 때다. 내 맘도 모르고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해. 10년 동안 너 혼자 두고 정말 미안해. 경자의 눈물이 순애의 베개 위로 떨어진다.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왜 안 왔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그렇게만 생각했어. 경자는 순애의 손을 더 꽉 쥔다. 믿지 않아서 미안해. 이유도 안 물어봐서 미안해.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외면해서 미안해. 순애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인다. 경자는 그걸 느낀다. 살짝, 아주 살짝 경자의 손을 쥐는 것 같다. 힘은 거의 없지만 분명히 움직인다. 순애야, 너, 내 말 들리지? 경자는 순애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눈은 감겨 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린다. 고마웠어. 평생 곁에 있어줘서, 힘들 때마다 옆에 있어줘서. 나는 내가 없었으면 못 살았어. 경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남편 떠났을 때도, 딸 시집 보낼 때도, 아플 때도 내가 있어서 버텼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경자는 순애의 손등에 이마를 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순애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인다. 이번엔 조금 더 힘이 있다. 경자의 손을 꼭 쥐려는 듯하다. 경자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 나 여기 있어. 곁에 있을게. 이제 안 갈게. 그 순간 심전도 소리가 길게 늘어진다. B-, 끊어지지 않는 소리. 경자는 그 소리를 듣는다. 알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경자는 울지 않는다. 그저 순애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다. 간호사들이 들어온다. 의사가 들어온다. 사망을 확인한다. 하지만 경자는 손을 놓지 않는다. 수고했어. 순애야. 이제 편히 쉬어. 경자는 순애의 손등에 입을 맞춘다. 마지막 입맞춤이다.
50년 우정의 마지막 인사다. 평생 못한 대화를 말없이 마쳤다. 늦었지만 전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경자는 천천히 손을 놓는다. 순애의 손은 이제 완전히 차갑다. 하지만 경자의 가슴은 따뜻하다. 후회는 남았지만 원망은 사라졌다. 안녕, 내 친구. 경자는 일어나 병실을 나선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한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진다. 경자는 매일 빈소에 나간다. 상주도 아닌데 상주처럼 조문객을 맞는다. 사람들이 고인과 어떤 사이냐고 물으면 경자는 짧게 대답한다. 친구였어요. 과거형이 아프다. 하지만 사실이다. 이제 순애는 없다. 장례식장에서 경자는 순애의 영정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사진 속 순애는 웃고 있다. 환하게 주름진 얼굴로. 언제 찍은 사진일까? 아마 몇 년 전, 병이 오기 전일 것이다. 경자는 그 웃음을 기억한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집 앞에서 늘 들었던 웃음소리. 발인 날 경자는 관이 나가는 것을 지켜본다. 영구차가 천천히 출발한다. 경자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다. 미경이 다가와 경자의 손을 잡는다. 이모. 어머니가 정말 이모를 좋아하셨어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편지 말고도 어머니가 자주 이모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모가 건강하게 지내는지, 장사는 잘 되는지 항상 걱정하셨어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린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이모한테 먼저 연락 안 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경자는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나는 그게 좋아라고. 경자는 눈물을 닦는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경자는 순애가 자주 앉던 공원 벤치에 혼자 앉는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는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이전엔 이 벤치가 미웠다. 순애가 여기 앉아 있는 걸 볼 때마다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마주치기 싫어서, 얼굴 보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경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바람이 분다. 나무 잎이 흔들린다. 순애가 이 풍경을 봤을 것이다. 혼자 앉아서 경자를 생각하며 경자는 속으로 말한다. 순애야, 다음에 보면 먼저 말 걸게. 웃음이 나온다. 쓸쓸한 웃음이다. 다음이 있을까? 하지만 있다고 믿고 싶다. 어딘가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때는 내 말 잘 들을게. 이유 물어볼게. 화내지 않을게. 오해하지 않을게. 바람이 더 세게 분다. 경자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벤치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천천히 걷는다. 그날 이후 경자는 변한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한다. 전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귀찮았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놀란다. 경자가 먼저 인사를 하다니. 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경자는 노인정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친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할머니가 노인정에 들어온다. 어색해하며 구석에 앉는다. 경자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간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경자예요. 먼저 손을 내민다. 할머니는 놀라며 경자의 손을 잡는다. 아, 네. 저는 영숙이에요. 영숙 씨, 여기 앉으세요. 화투 칠 줄 아세요? 경자는 자리를 권한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앉는다. 사람들은 경자의 변화를 알아챈다. 하지만 이유를 묻지는 않는다. 다들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은 변하는 거니까. 하지만 경자는 안다. 왜 변했는지, 누구 때문에 변했는지. 늦게라도 알게 된 진심은 남은 사람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것을. 순애가 혼자 아프며 지켰던 우정을 이제는 경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라는 것을. 경자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중얼거린다. 순애야, 오늘도 잘 살았어. 빈집이 대답한다. 하지만 경자는 괜찮다. 순애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경자는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한다. 혼자 먹을 밥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다. 밥을 푸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낸다. 밥상을 앞에 두고 앉으며 경자는 또 중얼거린다. 순애야, 나 잘 먹을게. 그리고 숟가락을 든다. 천천히 하지만 잘 먹는다. 살아있으니까, 남았으니까, 순애의 목까지 살아야 하니까. 밤이 온다. 경자는 잠자리에 든다.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순애야, 잘 자. 나도 잘게. 그리고 눈을 감는다.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순애를 기억하며 순애가 바랐던 대로 잘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남은 사람의 몫이니까.